자, 장세가 계속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이 장세를 대처할 수 있는 이 최선의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에 맞춰서 강의 목차를 짜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 거다 말씀해드렸습니다. 장세가 우호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이상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어떤 기법이라든지 업종, 섹터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이라 하더라도 시장 상황을 극복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업종 역시도 훈풍을 불러일으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장세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내용, 증시 점검을 먼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지표로 환율 동향을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환율이 우호적으로 바뀌어야지 수급이 개선되고 수급이 개선돼야지 장세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거기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또 점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부분 제가 한 2주 전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장세가 지금 녹록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 장세 하락을 해소할 수 있으려면은 이탈했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으로 다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 유입되는 과정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왜? 신흥국에 대한 투자 관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럼 신흥국의 투자 관점 왜 부정적이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미국과 중국 간의 격돌로 인해서 지금 피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해소되기까지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는,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인버스 투자 상품 이야기 해드렸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하락하는 것에 베팅할 수 있는 인버스 투자 상품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오늘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이 여기서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에 이어서 이제 종목으로 이제 간다 하게 되면은 전저점 이탈의 낙폭과대주들의 급등 현상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도 최근 이제 전저점 라인을 이탈을 한 상태이죠. 그래서 시장 전저점 이탈 현상이 종목에서 먼저 나온 종목들이 지금 급등이 나와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 하나씩 말씀드리려 할 테니까 첫 번째 내용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하락의 원인 신흥국의 불안이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통계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국의 GDP의 40% 이상의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제2의 2위국이 탄생한다 하게 되면은 그 나라를 가만히 성장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라는 통계 자료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고공 성장하면서 급부상을 했고 미국의 전체 GDP의 40% 이상을 기록하는 그런 현상이 나아졌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뭔가 다급함을 느꼈는지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지금 중국을 상대로 한 어떤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같은 바스켓 안에 있는 신흥국 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그 범주 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증시의 충격에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으로 표현되냐? 바로 밑에 나와져 있는 환율과 수급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환율이 떨어져야 되죠.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증시가 올라가지고 외국인 투자들이 컴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과정이 나와줬는지 차트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코스닥 시장의 차트 화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보다는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의 매매 영역이 코스닥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일봉상 추이를 보았을 때는 좋지가 않죠. 기술적인 그런 전저점 라인대를 이미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자, 과거에 750포인트에서 우리 코스닥 지수 반등점이 한번 나와줬었습니다.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근데 이 라인이 10월 달에 이르러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고 이 개파락했었던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10월 중순경 상승을 시도했으나 최근 3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700선이라는 자리마저 내주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추이를 봤었을 땐 지켜줘야 되는 구간대가 지금 다
깨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장세 흐름을 보게 되면은 개파락이 나왔어요. 어제 미국장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개파락이 나와서 670선 자리를 기록을 해줬는데 여기서 양봉 캔들이 등장을 하면서 시장 하락을 막아주는 모습이 오늘 장중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그 월봉상 큰 추세 속에서 보았을 때 오늘 장에 반등이 나왔던 구간대가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670선 정도 되는 구간대인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2017년도 하반기에 우리 코스닥 시장 굉장히 고공행진 해주기 전에 만들었었던 이 고점 구간대입니다. 이전에는 2010년도에 700선에서의 고점이 있었는데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서 2차적인 방어선을 최근 전고점 자리인 670선에서 진행을 해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장 낙폭으로 인해서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버리고 투매가 떨어지게 되면서 장이 하락을 해버리게 됐는데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받쳐주는 현상이 과거 전고점에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추이로 봤었을 때 우리 코스닥 지수가 이제 670선 자리를 지켜주면서 진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은 환율과 수급 동향이 또 좋아져야 되겠죠. 환율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보고 있어요. 매일 보고 있는데 오늘은 환율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빨간색 불이 켜져 있는 상태이죠. 올랐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증시가 떨어진다고 얘기해드렸죠. 원화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들이 이탈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니까 환율의 상승은 우리 시장에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는 현상이 나왔던 부분이고, 자, 근데 분봉상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 시간대별 추이는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환율이.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11시 30분경에 저점이 나오게 됐고요. 자, 그리고 오후로 가면 갈수록 상승하는 모습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 그리고 코스피 시장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11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반등을 주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확인되실 겁니다. 바로 환율의 추이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 모습이죠. 자, 원래는 환율과 지수가 반대로 연동되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상한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수급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 쪽에서요. 빨간색 불을 켜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1,000억 원 규모, 기관 1,300억 규모의 순매수가 나왔어요. 자,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들이 순매수를 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어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요, 투매가 엄청나게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2,500억대 순매도를 코스닥 시장에서 보여줬고 거래소 시장에서는 2,800억대 순매도 규모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이제 3% 하락 출발해버리게 되니까 기존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분들이 버티지 못하시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제 손절 물량을 과감하게 날려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니까 이 시점이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한 주체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태와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기 힘든 그런 장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 쪽에서 굉장히 강한 투매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방어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에 반등이 나왔던 부분은 사실 우리 시장의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아니라 개인들의 지나치게 많은 투매 물량을 받기 위한 그런 반등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반등폭도 사실 그렇게 크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직 장세가 우호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 시장에서 도망가기 시작한다 하게 되면은 또 우리 지수는 하락을 하게 되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또 한 번 경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떠한 매매 전략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산정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방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방금 제가 목차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우리 시장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이 ETF 투자 상품을 이야기를 해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하락하는 장세에 베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저 역시도 그렇게 썩
뭐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장세가 이런 만큼 우리 시장에 좀 방어, 좀 보험이 될 수 있을 투자 전략을 하나씩은 좀 끼고 매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장의 반등도 악재가 해소되면서 나온 반등이 아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시장에 출렁임이 나올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락도 너무나 무서운데 여기서 또 한 번 밀려 떨어지게 된다 하게 되면은 더욱더 주식하기가 싫어지고, 또 뭐 그죠? 이런 말 있죠. 뭐 혼자 있고 싶은데 또 더 혼자 있고 싶고 집에 있는데 더 집에 있고 싶은 그런 식의 심리 상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죠? 가지고 계신 종목이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손절을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또 나게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거죠. 자,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거꾸로 오르는 인버스 상품이 있습니다. 시장 하락에 따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ETF 상품. 어떤 건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뭐 한 2주 전에 처음으로 선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시장 하락에 따른 이제 그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 하락에 거꾸로 올라가는 ETF 인버스 상품 설명을 해드렸을 때 그 리스트 내역이고요. 여기 빨간색 불 들어져 있는 게 오늘장의 상승률입니다. 보시게 되면 다 빨갛게 물들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S&P 500 지수가 크게 흔들려 버리게 되면은 올라가주는 위에 있는 S&P VIX 지수와 연동된 ETN 상품 같은 경우는 7%대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고, 자, 밑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3%대 빨간색 불이 들어져 있는 게 확인되고 계시죠? 자, 가장 밑에 있는 거는 코스닥 시장과 연동해서 움직여주는 ETF 상품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올라가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떨어질 때 곱하기 2의 수준으로 수익을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상품도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자, 요 전체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은 오늘 시장 하락과 함께 또 올라가주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종목이 떨어져서 손실을 보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투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하면서 가지고 계신다 하게 되면은 종목이 떨어져서 손실이 났지만 ETF 상품이 올라가 주게 되면서 상세 효과를 내게 되면은 그죠? 100% 방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분들이 지금 인버스 상품을 옆에 딱 끼워 놓고 주식 투자 매매를 계속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 투자분들이 그런 식의 매매를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이 그죠? 인버스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또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온라인 공개 방송 하면서 요거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안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 하게 되면은 오늘 또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 하면서 얘기를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많이 이야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시간 관계상 들어오시는 분들에게서는 최대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도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사례로 몇 개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인버스 상품입니다. 코덱스 인버스라는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보세요. 차트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캔들하고 완벽하게 거꾸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7,200원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냥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게 인버스인지 뭔지 그냥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차트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추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차트상 추세가 괜찮은 상태거든요. 움직임이 정배열로 진행되면서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눌릴 만도 한데 오늘장 눌렸다가 다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위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는 그죠?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하락 시세가 여전히 이렇게 위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거꾸로 움직여주는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위로 추세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코드 번호가 1148000번입니다. 그리고 ETF 상품명은 코덱스 인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코스피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거꾸로 수익을 주는 구조. 코스피가 2% 하락한다 하게 되면 얘는 2% 상승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ETF 상품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시장 상승률과 하락률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1% 떨어져서 1% 올라간다. 이건 너무 상승률이 저조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투자 상품이 또 있죠. 코드 번호가 252670번입니다. 이름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그리고 EX라고 써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이제 곱하기 2의 수준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까 전에 게 곱하기 1의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얘는 곱하기 2의 수준. 코스피 200 지수가 1.5% 하락한다 하게 되면 이는 3% 상승률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봐보세요. 그래프가 자, 연속적으로 상방을 향해 진행되고 있고, 자, 오늘장 갭 상승한 다음에 8,455원까지 갔다가 밀려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일자 종가 위에서 마감을 해준 상황이죠. 갭 상승한 자리를 지키면서 마감 종가를 찍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상방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 그만큼 우리 시장도 지금 하락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상품들을 가지고 하락하는 장세를 좀 방어를 해주시면서 가야지 뭔가 이제 방패를 하나 들고 매매를 하는 전략이 구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에만 연동돼서 움직여주는 게 있느냐? 아닙니다. 코스닥하고 연동돼서 움직이는 친구도 있는데 그거는 코드 번호가 250780번. 이거는 이제 그 코덱스 상품은 아니고 타이거라고 붙어 있는데 한투 쪽에서 진행하는 상품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요거는 코스닥의 지수 움직임과 역행해서 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10월 한 달 동안 보시게 되면 뭐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태이죠. 자, 오늘장 갭 상승한다면 7,500원까지 갔다가 눌려주면서 음봉으로 마무리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기록했었던 전고점 자리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가 상당히 견조하게 살아있는 모습이고 최근 3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7,300원이라는 구간대가 오늘 장중에 돌파가 되면서 신고가 경신 흐름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신저가를 경신하면 경신할수록 얘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구조로 되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런 투자 상품들이 인버스, 시장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들인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현재 상황이 금방 좀 개선될 수 있다 하게 되면은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장 하락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격돌, 이런 무역 전쟁의 악화, 일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게 개선될지가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죠, 뭔가 방어할 수 있는 보험 전략이 한 가지 정도는 있어줘야지 되겠죠. 계속 두드려 맞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 투자 상품을 매입을 하고 있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거 손절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그죠? 그래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버텨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자, 이런 방어 전략을 구사하시면서 가게 되면은 남들보다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거 인버스 투자 상품 매매 전략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그쵸,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그때 오시는 분들에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에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꼭 참여하셔가지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종목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장세가 하락하는 상황, 그리고 좋지 못한 이런 진짜 욕 나오는 장세 속에서도 또 상한가는 존재하고 또 급등주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장세가 이러한 만큼 또 이런 장세에 맞는 또 급등주 매매 패턴이 또 나와주고 있는데 어떠한 매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설명해드렸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 설명을 해드린 지가 2주가 넘어간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똑같기 때문에 이런 매매 패턴을 계속 보셔야 되십니다. 지수가 하락된 부분이 종목에 먼저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먼저 빠져서 오르는 패턴이 나와주는 종목이 요새 급등주들의 매매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낙폭이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자리에서 급등이 나와주는 매매 패턴. 자, 이게 이제 낙폭과대주들의 매매 패턴인데 사례 종목을 몇 가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금일 장중 그 상승률 1등 종목이 바로 이제 UTI라는 종목인데요. 자, 보이시죠? 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오늘 장중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요 종목도 매매 패턴을 보게 되면은 지금 벌써 몇 주째 똑같은 매매 패턴으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봐보시면은 대략 한 14,0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과거 이 종목의 이제 전저점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지수도 750포인트라는 자리가 깨져서 700선 아래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UTI라는 종목도 이 전저점 라인대가 깨졌는데 그 깨진 시기가 언젠지를 봐보세요. 최근에 우리 지수 떨어질 때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10월 12일경. 자, 이때 당시에 먼저 전저점 라인대를 깨트리면서 무너진 이 UTI라는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그 증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전저점을 깨면서 반영이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4,000원 이하로 깨져버린 이 종목이 몇 거래를 좀 횡보를 하게 되다가 추세를 이렇게 돌리기 시작을 하더니 여기서 돌리기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 오늘장에 상한가가 등극되면서 18,2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 전저점 라인대가 무너져서 손절 물량들이 한 차례 다 쏟아져 나오게 되고, 자, 이 손절 물량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시세를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확인이 된, 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면서 급등해주고 있는 모양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그냥 평범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 하락에 따라서 계속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태인데 그 와중에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보신다면 바로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또 심심치 않게 또 들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이라는 종목도 오늘 장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상한가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4,000원이라는 자리가 이전 이제 저점을 한번 기록했었던 자리인데 10월 달 장세 진행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 급락을 맞이해 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대량의 손절 물량들이 또 집계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거래량 많이 터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이 과정을 한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기존에 갖고 있던 투자자분들이 손절 물량들을 대거 터트리게 되니까 종목이 확 밀려 떨어지게 되고, 그죠? 그래서 나갈 사람들이 다 나가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천천히 또 돌아세우는 모습이 또 확인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패턴이 확인된 종목이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또 급등 패턴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전에 기록했었던 전저점 4,000원 위로 또 올라가 버리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죠. 자, 이렇게 과거 전저점 구간대를 이미 사전에 이탈을 해서 손절 물량들이 나올 만큼 다 나온 상태에 확인이 되고 매수세가 다시 조금씩 들어가면서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최근 급등주들의 매매 패턴, 급등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장세 속에서 또 크게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 만나보시려면은 이런 매매 패턴을 계속 보실 수 있으세요. 또 하나 보도록 할 텐데 PMG 파마라는 종목도 오늘 장중에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줬죠. 차트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고 마감 되기 전에 약간 이제 밀려 나오면서 24%의 상승률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6,500원이라는 구간대가 과거 전저점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10월 달 장세 지나게 되면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죠. 자, 특히나 요 캔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자, 6,000원 아래로 급락이 나오면서 투매가 쏟아져 나갑니다. 그랬더니 잘 보세요.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면서 이 빠져나간 물량을 흡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자, 이런 과정들이 나온 게 바로 이제 손바뀜이 크게 일어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량의 손절과 대량의 매수 유입이 동시간대에 직결되게 되면서 나와주는 현상. 그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차례 물량 소화를 거치게 되니까 종목이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더니 또 며칠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오늘장에 한 번 더 크게 상한가를 기록해주면서 결과적으로 또 올라가주는 모습. 다른 종목들보다 평범한 그런 시장 추정 종목들보다 확실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저점 구간대를 사전에 미리 이탈해놓고 손절 물량들을 받아서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는 이런 종목들.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PMG 파마도 같은 패턴으로 급등이 나와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다 이런 식이에요. 오늘 또 엘컴텍도 크게 상승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또 역시 똑같습니다. 이전에 기록했었던 전저점 라인 때 1750원 선을 크게 무너뜨립니다. 자, 그러면서 하락 낙폭을 굉장히 크게 보이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추세를 돌려나가는 과정들 진행된 다음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오늘 장에 또 한 차례 급등. 특히나 또 엘컴텍은 장이 좀 이제 좀 안 좋을 때 상황이 진짜 심하다 싶을 때마다 한 번씩 급등해주는 그런 성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 또 시세를 또 같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유진플라임이라는 종목도 어제 한번 같이 봤었던 종목이죠.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진플라임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어제 장에 상한가를 기록해준 다음에 오늘 장에 또 올라갔어요.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제 상한가를 이미 기록도 했습니다. 그러면 떨어질 법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올라가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전저점 라인대를 깨트리고 무너졌었던 이 종목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 확인되죠. 대량의 손절과 대량의 매수 유입이 진행되면서 손바뀐 과정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터져버리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어제 또 소개를 해드렸던 그 종목 중에 이월드라는 종목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추천주로도 제시를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30%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줬죠.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록했었던 전저점 라인 1,700원 선을 크게 이탈한 이후에 손절 물량을 받아서 추세를 돌리기 시작을 하더니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시세를 내게 되면서 좋은 흐름을 딱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제 대한유화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보셨을 겁니다. 어제 TV 방송만 보시고서 온라인 방송 안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어제 봤던 똑같은 그래프이죠. 보시게 되면은 연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 과정 속에 전저점 연중 최저가를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전 거래일 날 엄청나게 많은 대량의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손절이 나올 물량 손절을 싹 다 제끼고 지금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그래프가 치솟고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누적 순 매수량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누적 순 매수량이 지속적으로 또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지만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추세 전환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 흐름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어려운 장세 가운데 굳이 투자할 종목 찾으신다면 이런 종목 한번 보세요 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오늘 2.38% 추가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더 올라가주는 모습이 또 진행을 해줬죠.